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완도의 우리 아버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 BIC의 어떤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힘.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통 하는 말, 우리 애는 혼자 하기 힘들어요. 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BIC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학년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은 급기야 공부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이런 비극이 오기도 합니다. 자, 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데 이 배우는 것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배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을 학교에서 잘 듣고 제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을 오늘 배운 거랑 연관을 지었을 때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기억에도 오래 남았던 어떤 학습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저희 때 공부했던 어떤 그런 교과서 수준보다도 요즘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이렇게 갈수록 공부할 게 많아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학습하는 패턴이 암기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뭔가를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연관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외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너무 힘들 것이고 지루할 것이고 그게 네. 일정 나이 동안은 버티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야, 난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학습을 놔버리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3 수학을 소재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어저께 배운 내용과 연관이 안 되는 학생을 보고 있는데요. 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고민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학생들을 주위에서 좀 자주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아는 학생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수학을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갔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당신은 산수였을 텐데, 네, 그때 했던 공부랑, 딱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벌써 포기하지? 우리가 수학을 포기한다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나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 수학을 포기했다는 어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 친구의 모습이 아마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학생에게 바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바꾸면 화색이 돌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녀가 변한다. 이제 이런 경험을 우리는 계속 해오고 있고 이제 주장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음. 있는데요. 자, 질문을 바꾸면 왜 자녀가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는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 먼저 생각해 보면은, 진짜 잔뜩 쌓아놓은 문제집, 그리고 이제 네, 가끔씩 어머님들이 방 청소하다가 그냥 그 문제집을 버려버리기도 하는, 네, 참, 그 문제집 속에서 받는 그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동그라미 치느냐 아니면 쫙 그어버리느냐, 뭐 눈이 많이 오냐, 비가 많이 오느냐,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그런 식의 질문 속에서 아이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평가받게 되는 어떤 그런 질문인데요. 네,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혀 어떤 그런 기회가 없죠. 근데 질문을 바꿨을 때 우리 아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면은 예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아이들한테 자기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 예를 통해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초3 수학에 우리가 나오는 2학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123 곱하기 2를 계산을 네. 해라라고 했더만 두 학생이 그 계산 과정이
예, 나왔어요. 이제 이걸 네, 비교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실 건데요. 네, 네, 학생 1을 잠시 소개하면 학생 1은 이렇게 계산을 했네요. 네, 123 곱하기 2라는 것은 123이 두 개 있다는 뜻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네, 100과 100을 더하면 200, 20과 음, 20을 더하면 40, 3과 3을 더하면 6 해서 246이 나왔고요. 네, 반면에 학생 2는요. 123이 두 개라는 이 말은 100과 20과 3이 각각 두 개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곱의 성질을 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200, 여기에 40, 여기에 6 해서 똑같이 246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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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렇게 답은 똑같이 246이 나왔는데요. 자, 두 학생의 어떤 계산 과정을 보시고 네. 예, 어떤 비교를 통해서 한번 개인적 견해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학생 1과 2 둘 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푸는 방식의 곱셈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세로셈으로 네, 123 곱하기 2 해가지고 2, 3은요, 2는 4, 그다음에 1은 2, 그래서 246을 했을 것 같은데요. 첫 네,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123 곱하기 2라고 하는 123 곱하기 2가 어떤 뜻인지에 초점을 둬서 네, 123이 두 개이구나. 곱의 원리를 이용해서 123 더하기 123을 두 개라고 덧셈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그 123이 1, 2, 3, 이 숫자 100의 자리에는 1이 있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는 2가 있고, 1의 자리에는 3이 있는데, 그 각각의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1에 대한 1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2가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3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미 100에 두 개 있을 것이고, 10의 자리에 20이 두 개가 있을 것이고, 1의 자리에 3이 두 개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첫 번째 친구도 참 훌륭하고 너무나 잘했지만, 아무래도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가 그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더 확연히 있는 것 같아요. 즉, 수하고 그 네, 숫자하고 그 숫자가 어떤 수를 나타내느냐, 이 네, 수와 숫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네, 물론 둘 다 잘했지만 학생 2가 조금 더 좀 뭔가 좀 네,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답이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개인적 네, 견해도 잘못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애들의 어떤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엉터리로 답변하는 애도 시간이 지나니까 원리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너 옛날에 엉터리로 했잖아라고 했더만 아유 옛날 이야기를 왜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답은 맞고 틀리고보다는 표현하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네, 그러면 한 학생의 여기에 대한 표현을 한번 읽고 해석 부탁합니다. 네. 학생 1은 곱셈을 덧셈과 연관지어 123 더하기 123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학생 2는 곱의 성질을 이용하여 100이 2개, 20도 2개, 3도 2개로 나타낸 다음 그것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학생 1이 이전에 배운 덧셈과 연관지어 생각해서 더 원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네. 학생의 주장은 뭐죠? 결국은 이 학생도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중점적으로 바라본 것은 바로 네, 이전에 이제 배웠던 어떤 그런 덧셈, 즉 이전 것과 연관을 짓느냐 짓지 못하느냐, 예, 네, 초점을 둬서 이전에 공부했던 어떤 그런 덧셈과 연관지었던 학생 일이 조금 더 네, 원리적인 친구다라고 이 학생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차를 고속도로를 쓰지 않고 달리게 된다면 이런 음, 코미디가 없지 않아 있겠죠. 자, 네네, 이처럼 기존에 어제 배운 내용과 연관 지을 때 더 원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학생의 이야기였네요. 네네. 자, 이렇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수학을 또 바라보시니까 자, 이 말이 좀 와닿습니까? 질문을 바꾸면 자녀가 변한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까 금방 그 곱셈을 네, 단순하게 얼마니? 라고 답을 봤다면은 네, 우리 그 친구는 그 질문을 받은 아이는
그 문제에 대한 추억도 없고 수학이 계산기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네.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근데 두 개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배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구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교해서 내가 말을 함으로써 금방 이제 비록 뭐 틀릴 수 있다고 하는 뭐 대표님 말씀처럼 틀리긴 하지만 내가 이 내용과 비교해서 말을 해 봤을 때 저도 금방 느꼈던 점은 아, 이전 내가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전했었던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학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네. 나도 수학 공부를 혹시 다시 하게 된다면은 아니 우리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이전 것과 연관을 짓느냐 못 짓느냐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 아이랑 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바꿨을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여기에 답변을 함으로써 단순히 이걸 계산할 때의 질문보다는 네, 뭔가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처럼 추억을 만드는 학습, 가장 또 중요한 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번역의 네, 단계를 네, 넘어서서 네, 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왜 이걸 써야 되는지 하는 해석이 강해지는 학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네, 그러면 네, 질문을 바꾸면 자녀가 변한다의 이 두 구절과 함께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가 수동적으로 어떠한 주어져 있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금방 말씀하셨던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번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어에서도 그냥 그 말을 우리말로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은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은 즉, 그 내용에 아이들이 그냥 추억을 만들 수가 없다면은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이 와닿을 수 있을까? 즉, 해석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참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정말 이거 하나만 하면 되네요. 질문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이 참 너무나 단순한 전제가 우리 네,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아이의 미래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기 성인이 됐을 때, 제가 노인 됐을 때,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한테 이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 질문을 바꿔줘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BIC,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이 힘이 있어야 스스로 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그런 BIC 능력을 키워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음, 그게 아쉬워서 우리가 지금 BIC라는 말과 함께 바로 질문을 바꾸면 자녀가 변합니다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너무 두리뭉실하면 안 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